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 8일 수요일 손상대 직언직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직언직설을 1TV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국민의힘이 이준석이 우크라이나에 왜 간 것인지 제대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아마 이준석과 관련해서는 제가 이 방송에 수도 없이 지금 내쫓지 않으면 나중에 윤석열 정부 큰 코 다친다는 말을 여러 번 했을 겁니다. 명색이 이준석이는 지금은 여당의 당대표입니다. 야당 대표가 아니라 여당 대표라는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도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이 우크라이나를 선거 끝난 지 며칠이 됐다고 갑자기 방문하는 것. 이걸 정상적인 방문으로 볼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참. 윤석열 대통령의 친서도 그렇다고 딱히 선물 보따리도 없이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고 현재 전쟁이 진행 중인 나라에 가는 거, 이거 가는 것도 우습지만 이준석이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준석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5일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몇 사람과 함께 같이 간 것으로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일을 끝내고 지금 폴란드가 어디로 와 있다 내일 들어온다고 합니다. 현지 방문 소식은 올렉시 콜레바 키이우 주지사의 SNS를 통해서 공개가 됐는데 이준석을 포함한 대표단의 사진을 올린 겁니다. 이준석 등 대표단은 키이우 인근 부차 지역의 민간인 공업 매장지를 방문했고 이르펜에서 파괴된 주거 지역을 시찰했으며 이어서 볼로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도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만나고 안 만나고 좋고 다 좋습니다. 근데 왜 이 시점에 이준석이가 우크라이나를 갔냐 이겁니다. 저는요 솔직히 이준석이가 여당 대표로서 우크라이나 갈 시간이 있으면 산불 피해로 고통을 받는 국민들이나 아니면 문재인 정권에서 코로나 등으로 세상을 떠난 분들의 그 유가족들의 눈물이나 하소연, 이 분노를 손 내밀어 어루만져주고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현명한 처사가 아니냐 이겁니다. 지금 그 유가족들이 문재인 집 앞에 가서 밤낮으로 울고불고 소리를 지르다가 문재인에게 고소까지 당한 것 같은데 이런 것을 해결하고 그들의 아픔을 보듬는 것이 바로 여당 대표가 해야 할 일이 아니냐. 이걸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준석이 한 꼬라지 보면 이거 무슨 럭비공도 아니고 철딱선이 없는 메뚜기도 아니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짓들만 골라서 합니다. 진짜 철이 없으면 그나마 이해를 하겠는데 이건 똥꼬집에 못된 정치만 배웠는지 사사건건 잘하라고 해도 달라들고 못하라 해도 달라들고 이걸 가만 있지를 못해요. 물론 유승민이나 하태경하고 같이 굴러다니다 보니까 이런 싸가지 없는 정치를 배우는 것 이해는 되지만 어찌된 게 이 국민의힘에는 원로도 없고 어른도 없는지 이런 이준석이 내쫓자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준석이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것을 놓고 당내에서 비판의 목소리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보시다시피 요 38살의 이준석이가 당내 어른들의 비판, 원로들의 비판, 선배들의 비판 제대로 받아들입니까? 오히려 받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준석이한테는 비판만 하면 뭘 하느냐 이겁니다. 더 큰 문제로 당과 윤 정권이 망하기 전에 내쫓는 게 우선이라고 보는 겁니다. 나중에요 삽으로 막을 거 포크레인으로도 못 막는 경우가 생길 거다. 이거는 이준석의 행동 거지를 쭉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래 쭉 분석해서 와보면 정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이준석의 행동은 당대표 빼앗길까봐 누가 봐도 자기가 정치하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정권으로 볼 때
정상적인 외교 채널을 이준석이가 오히려 뭉개버린 꼴이 됐잖아요. 더욱이 우크라이나는 현재 전쟁 중인 나라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일이고 러시아라는 공산국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함부로 신경을 건들 이유도 없는 겁니다. 이준석이 먼저 선방을 날려버렸으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건 뭡니까? 이런 행동이. 윤석열도 알 거 없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보겠다. 이거 알고 뭡니까? 오죽하면 지난 6일, 7일, 8일 정진석 의원이 SNS와 방송에 나와서 이준석을 비판하겠습니까? 정진석 의원은 지난 6일에 SNS에 정부와 청와대 외교안보 핵심 관계자들은 대부분 난색이었다고 한다. 정부가 탐탁지 않아 하는 외교 분야 일이라면 적어도 여당 정치인은 그 결정에 신중해야 한다고 꼬집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의 우크라이나 방문이 자기 정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면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진석 의원은 그러면서 전쟁으로 빚어진 인도적 참상을 외면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더라도 어느 일방의 편을 들기는 곤란하다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러시아의 협조가 우리에게는 여전히 절실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준석이가 우크라이나에서 고생 못 참고 자신을 향한 비판과 우리의 목소리를 세게 듣기는커녕 어차피 귀찮은 간다. 오히려 반박을 한 것을 페이스를 올려서 논란이 됐습니다. 정진석 의원은 오늘 또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서 국익이라는 차원에도 조금 더 심사숙고했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북한, 러시아와 민감한 외교적 이해관계, 한반도 문제와 맞물린 이해관계가 있다고 꼬집은 겁니다. 이준석의 이런 행보를 보다 못한 당내 중진인 이인재 상임 고문도 결국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이인재 고문은 어차피 기차는 간다라는 글을 올린 이준석을 향해서 그 기차에 국익 위협할 폭탄이 실려 있는 것도 모르고 철부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고 질타를 했습니다. 철부지 같은 소리 맞죠? 정치를 해본 사람은 준석이 하는 거 보면 불안불안해. 얼음판 위에 올라서서 싸이 춤추고 있는 꼬라지입니다. 이인재 고문은 또 국민의힘은 이제 여당이라면 개인 이준석, 하다못해 야당 대표 이준석이라면 별 문제가 아닐 수 있다. 러시아의 행태를 개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 그러나 여당 대표라면 다른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한다. 즉 국가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말이라면서 이준석의 행동에 일침을 날렸습니다. 이 고문은 그러나 여당 대표라면 다른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한다. 다른 차원이 뭐겠습니까? 국가 이익을 우선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인재 고문은 반중 시위로 우산혁명이 한창이던 홍콩을 방문해 자신의 이미지를 분칠했던 추억이 그를 우크라이나로 이끌었을지 모른다면서 그러나 그때는 이준석이가 야당 정치인이었다. 착각하면 안 되는 일이라고 비판을 가한 것입니다. 자, 이런 지적이 쏟아지니까 이준석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반박합니다. 우크라이나 와 있는 동안 한국에 계신 분들이 러시아 역성되는 발언들을 많이 하고 계셔서 우크라이나 정치인들이 붕괴하고 있다면 우리의 유일한 동맹 미국의 입장도 러시아 역성들자는 것보다는 우크라이나 평화를 위해 메시지를 내는 것일 텐데 다들 자중하시죠. 그러면서 저격성 글을 SNS에 올린 겁니다. 이준석이 한국에 계신 분들이 러시아 역성드는 발언? 이게 무슨 참나 큰일이다 큰일. 그리고 우크라이나 정치인 누가 붕괴하는데 밝혀봐. 보시다시피 이준석은 정치 대선배인 이인재 상임 고문이나 정진석 의원의 말을 오히려 반박합니다. 누구 말도 듣지 않겠다는 독일병정 비슷한 꼬라지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런 행동 분명히 그냥 두면 나중에 사고칩니다.
정진석 의원이 오늘 또 KBS 라디오에서 지방선거의 민의를 곱씹어서 집권 여당으로서 어떻게 하면 윤석열 정부를 튼실하게 뒷받침할까 하는 책임과 역할을 고민하고 토론하는 것을 먼저 해야 하는 것이라며 이준석의 우크라이나 행위에 부정적 견해를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자기 당권을 놓고 이준석을 견제하는 거 아니냐는 이런 해석들이 나오자 내가 무슨 이 대표에게 악감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당권 투쟁을 하는 것도 아니라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지 말라. 명색이 최다선인데 산송장이 아닌 이상 필요할 때 필요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준석의 이 우크라이나 방문에 대해서는 당내 재선 이상 고참 의원들이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준석은 지방선거 이후에 혁신이 있을지를 갑자기 중하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혁신, 개혁 이런 거 말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에서 혁신하고 개혁할 대상은 이준석이가 스스로 가장 먼저 혁신하고 개혁을 해야 될 대상이라고 보는 겁니다. 당내 원로나 선배 정치인들이 걱정이 돼서 지적을 하는 것을 반감을 갖고 반격하는 저 꼬라지를 보십시오. 정진석 의원이나 이인재 상임고문 지적 잘못된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정진석 의원이 굳이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윤석열 정부의 보탬이 되는 여당의 역할을 먼저 고민해야 되지 않았냐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리고 차마랑이 우리 당의 현재와 미래를 토론하는 게 연찬회부터 개최하는 게 순서라고 나를 세웠는데 제가 보기에도 이게 바른 순서가 아닙니까? 우크라이나는 왜 갑니까? 정진석 의원에 따르면 이준석은 지방선거 관리에 소홀했다고 합니다. 정 의원은 수많은 분이 저를 찾아와 피를 토하듯 억울함을 호소했다. 현역 의원들과 당의 위원장들의 행포가 적지 않았다. 사천 짬짬이 공천을 막기 위한 중앙당의 노력은 턱없이 부족했다. 그 와중에 이준석 당대표가 제대로 중심을 잡았느냐? 지도부 측근에게 당협 쇼핑을 허락하면서 공천 혁신 운운은 이율 배반적이지 않느냐? 묻는 이들이 많다. 이런 직격탄을 날려버린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국민의힘 혁신은 이준석부터 해야 되고 이어 바른미래당파가 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계파 청산을 부르짖었던 국민의힘이 당내에 또 다른 계파를 조장하는 이른바 바른미래파 정치를 못 본 척하는 것은 혁신을 거꾸로 돌리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준석이가 우크라이나 가는 것도 석연찮지만 지방선거 후에 갑자기 혁신위를 구성하는 것도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혁신위와 관련해서 권성동 원내대표도 혁신위를 발족하려면 좀 더 많은 준비를 한 다음에 하는 것이 옳았다면서 혁신위 출범부터 발표하고 인적 구성이라든가 논의해야 될 대상, 아이템에 대해 나중에 결정하겠다는 건 순서가 바뀐 측면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비판하면 뭐 하자고 제가 했잖아요. 민주당처럼 비대위 아니면 쫓아내야지. 정진석 의원도 혁신위 구성에 대해서 최재형 위원장, 천하람 위원으로 보면 이준석 혁신위로 시작하는 것 같다고 지적을 하고 혁신, 개혁, 변화 언제든 좋은데 갑자기 하도만 던지고 우크라이나로 가버렸기 때문에 이 혁신이 무슨 혁신인가 하는 궁금증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진석 의원은 8월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서도 정치 선배의 우려에 대해 이 대표는 조롱과 사실 왜곡으로 맞서는 중이라며 새 정치의 기수로 기대한 그가 낡은 정치의 암수를 동원해 논점 흐리기 덮어 씌우기에 나섰다. 어디서 이런 나쁜 술수를 배웠냐고 비판했습니다. 정 의원은 이어 이 대표는 당대표에게 공천 관련해 이야기를 하려면 상당한 용기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며 공개적 위협으로 당의 언론을 막는 것은 상김 총재 시절에도 보기 어렵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 선배의 우려를 개소리로 치부하는 만용은 어디에서 나온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국민의 힘을 보면요. 진짜 우파 국민들 합병 걸리기 딱 좋습니다.
우파 국민들은 목숨 걸고 박근혜 등 불법 탄압을 통해서 허무하게 빼앗긴 정권을 찾아주었는데 지금도 이것들은 저거들이 잘해서 이긴 줄 알고 이준석이부터 저렇게 기고만장입니다. 보시다시피 민주당을 상대로 연달아 선거 3연승을 한 이 기쁨도 잠시 그들 스스로가 자중질환의 길로 들어서고 있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이 티격태격할 때가 아니잖아요. 좀 더 결집하고 더 멋진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2년 후, 아니 1년 후부터 시작될 선거 전국에서 지금과 같은 이 분위기를 끌고 가도 시원찮을 판에 당 대표라는 인간이 벌써 먼저 당내 분란을 만들어냅니다. 요즘은요, 이런 정당, 이런 정치인들을 지지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이상한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자들이 우파 알기를 개밥에 도토리쯤은 하는데 언제까지 이런 꼬라지를 두 눈을 뜨고 봐야 됩니까? 도와주고 뒤통수 맞고 찍어주고 장기판 쫄 취급받는 이런 짓거리 언제까지 할 겁니까? 솔직히 우파 국민 여러분. 지금 이준석과 윤핵관 사이의 권력 다툼이 본격화됐다고 보는데 이러다가는 후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진짜 쪼박찹니다. 지방선거가 끝난 지 며칠이나 됐다고 당내 갈등을 전면적 양상으로 만들어가는 이준석, 정진석 석자 달린 인간들이 문제구만. 자기 당권을 놓고 당권 경쟁을 할 바에는 이런 더러운 짓거리 하지 말고 차라리 이준석을 내쫓는 안에 전풍운동부터 하시라는 겁니다. 당대표 이준석의 성상납 논란 자체가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인간들이 무슨 낯짝으로 민주당의 성추행 문제를 비판합니까? 잘 나갈 때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잘 나갈 때. 당이 만개지고 정권을 빼앗겨보고 그 고통을 당했으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처럼 기고만장 재달란 맛에 살다 보면 국민의힘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음을 경고해줍니다. 이준석이 내일 국내로 돌아올 예정이라고 하는데 입국을 하면 윤리 처분과 함께 성상납 관련 경찰 조사를 잘 받고 자신의 혁신부터 이행하기 바랍니다. 이제 김성진과 그 성상납 저거 했던 사람이 이제 정리대로 나오면 이준석은 끝난 거요. 그래서 진정으로 국민의힘이 걔가 천선하고 대호각성해서 제대로 당을 만들어 보겠다고 생각한다면 이준석만 빼고 이걸 깊이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